2023년 시카고의 한 허름한 아파트. 한 남자가 외롭게 술잔을 기울입니다. 그는 한때 전쟁터를 누비던 스타 기자였지만 지금은 이혼과 해고 그리고 무너진 꿈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에 와볼 생각 없어? 그리고 서울의 거리 한복판에서 그는 한 노인의 노래를 듣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 그 순간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언가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저는 잭 마이클스입니다. 시카고 북부의 허름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제 어두운 방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텅 빈 맥주 캔들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벽에는 예전에 받았던 언론상 몇 개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걸려 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갔네. 저는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고 마지막 남은 위스키를 마십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끼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감각이에요. 탁자 위에는 이혼 서류와 방송국에서 보낸 해고 통지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두 장의 종이가 제 인생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0년 전 저는 이라크 전쟁의 최전선에서 카메라를 들고 진실을 전하는 열정적인 기자였어요. 사람들은 제 보도를 기다렸고 편집장은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침묵 속에서 제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립니다. 손에 든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 알림이 없고 메시지함도 비어 있습니다. 가끔 전 아내가 보내는 형식적인 안부만이 유일한 소통이에요. 창밖을 바라봅니다. 시카고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지만 저는 그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마치 수족관 속 물고기처럼 세상을 보지만 만질 수는 없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텅 비어 있죠. 언제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동네 편의점에서 파는 인스턴트 음식으로 연명하는 날들이 쌓이고 있어요. 벽에 걸린 상패 중 하나가 문득 눈에 들어옵니다. 탁월한 국제보도상, 잭 마이클스. 그 시절의 저를 담은 사진 속에서 자신감에 찬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낯선 사람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전화기가 울립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화면을 확인하니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이 보입니다. 김재현. 예전 동료였던 한국계 프로듀서죠.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습니다. 잭, 오랜만이네. 잘 지내?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제 대답은 건조하기만 합니다. 그냥 살아있어. 한국에 올 생각 없어? 재현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울의 소음이 들려왔어요. 분주한 도시의 소리가 제 적막한 아파트와 대비되는 느낌이었죠. 내가 거기서 뭘 한다는 거야? 저는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재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어요. 요즘 우리나라 청년 창업자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 그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시카고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죠. 그 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무슨 의미가 있다고? 재현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와서 직접 확인해봐. 보수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돈. 그 단어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고 다음 달 월세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어요. 내키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언제부터 시작하면 돼? 제 목소리에는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생존을 위한 결정이었을 뿐이에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한국에 대해 찾아본 정보라곤 구글에서 대충 검색한 내용이 전부였어요. 솔직히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을 벌고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재현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예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활기찬 눈빛을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피곤하지? 호텔부터 가자. 재현은 제 짐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공항에서 도심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높은 아파트 단지들과 네온 사인,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죠. 호텔방에 도착해서야 제 상황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지구 반대편에 와 있었어요. 이곳에서 무슨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다음 날 아침 재현은 첫 인터뷰 대상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태우라는 청년이야. 3번의 실패를 겪고도 포기하지 않은 놀라운 사람이지. 저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뭐, 실패한 사람이 특별한가?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그의 눈빛만 봐도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류의 감성팔이식 이야기는 지겹도록 봐왔어요. 하지만 계약은 이미 맺어졌고 일은 해야 했죠. 서울의 아침은 생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호텔 창문을 통해 바라본 도시는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의 빠른 걸음, 끊임없이 지나가는 차들, 그리고 어디서나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재현의 안내로 강남역 부근을 걷고 있었죠. 이곳이 요즘 스타트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야. 그의 설명이 계속되었지만 제 시선은 다른 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모두가 어딘가로 빠르게 향하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다들 그렇게 바쁘게 사는 거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재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특성이야.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지. 오후가 되자 우리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다큐멘터리 촬영 계획을 논의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거리를 바라보는데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대화, 웃음소리, 때로는 진지한 토론까지 모든 것이 생동감 있게 느껴졌어요. 일을 마치고 저녁이 되었을 때 재현은 먼저 호텔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서울 거리를 걷기로 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이 낯선 도시를 좀 더 느끼고 싶었어요. 동대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상점들은 여전히 활기찼고 사람들은 쇼핑을 즐기고 있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이 시간에 문을 닫았을 가게들이 이곳에서는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에 도착했을 때 제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어요. 물소리가 도시의 소음을 부드럽게 덮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소리가 제 귀를 사로잡았어요. 청계천 광장 쪽에서 작은 공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선율이 묘하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 노래가 뭐죠? 옆에 있던 젊은이에게 물었어요. 조용필의 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노래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노래를 더 듣게 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가사였지만 그 멜로디와 노인의 감정이 담긴 목소리가 제 가슴을 이상하게 파고들었어요. 왜 이 노래가 이렇게 가슴을 건드리지?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다시 다른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더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도시는 분명 낯설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묘한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거리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스마트폰으로 조용필 꿈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며 밤거리를 걸었어요. 가사의 의미를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선율이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강남의 한 작은 오피스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태우라는 청년 창업자와의 첫 인터뷰 날이었어요.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놀랍게도 예상과 달리 작지만 활기찬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직원들은 대부분 20대로 보였고 벽에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적힌 포스트잇들이 빼곡했습니다. 잭씨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태우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생각보다 젊어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동시에 열정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작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고 카메라를 세팅하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몇 살이세요? 제가 물었죠. 31살입니다. 창업한 지는 5년 됐어요. 인터뷰가 시작되자 저는 일상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회사 소개, 비즈니스 모델,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태우의 대답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희는 3번의 피봇을 겪었어요. 처음에는 교육 플랫폼으로 시작했다가 실패했죠. 그 다음은 커머스였는데 그것도 망했고요. 지금은 핀테크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의 말에서 실패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마치 일기를 읽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3번이나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저는 조금 더 날카롭게 물었어요. 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실패에 익숙해요. 하지만 꿈만은 버리지 않아요. 그 대답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꿈이라는 단어가 어제 들었던 노래를 떠올리게 했어요. 인터뷰가 깊어질수록 태우의 이야기는 더 진솔해졌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개발했던 순간들, 투자자들에게 거절당했던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까지
그의 눈빛에서 저는 오래전 잊고 지냈던 무언가를 보았어요. 열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우의 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소주와 맥주가 오가는 자리였죠. 그들은 회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각자의 꿈과 목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때로는 진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나요? 제가 문득 물었어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한 팀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모두 꿈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 단어였습니다. 꿈.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 젊은이들의 눈빛에서 본 것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 의식이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죠. 저는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제 눈에서 그런 빛이 사라졌을까요? 이라크 전쟁터에서 마지막 보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내와 이혼했을 때, 아니면 방송국에서 해고되었을 때,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지금 제 눈빛은 태우나 그의 팀원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오늘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태우의 인터뷰 장면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그의 진솔한 말들이 다시 제 귀에 울렸습니다. 우리는 실패에 익숙해요. 하지만 꿈만은 버리지 않아요. 문득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끝없이 펼쳐진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저몄습니다.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려 예전 제 보도 영상을 찾아보았어요. 10년 전 이라크 전쟁 당시 촬영했던 장면들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그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폭격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였습니다.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 아이를 안았던 순간 동료가 그 모습을 촬영했던 거죠. 그 영상은 전 세계에 방영되었고 저는 그의 최고의 보도상을 받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었는데 말을 마치자 뜨거운 것이 눈가를 적셨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혹은 의도적으로 묻어두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다시 한번 조용필 꿈을 재생했어요. 이번에는 가사 번역본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천천히 흘러나오는 노래에 귀를 기울였어요.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 너를 울리는 슬픔이 와도. 영어로 번역된 가사를 읽으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 노래가 저를 이렇게 울리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것은 제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일깨워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가로 다가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겠죠. 태우처럼, 그의 팀원들처럼, 그리고 어쩌면 어제 청계천에서 노래하던 노인처럼 과거의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어요. 젊은 시절에 저는 카메라 앞에서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제 눈빛은 지금의 태우와 다르지 않았어요. 분명한 목적의식과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죠. 언제부터 그런 눈빛을 잃어버렸을까?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아마도 연속된 상업적 보도와 시청률 경쟁, 그리고 점차 무뎌진 감각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는 점점 일에 대한 열정보다는 상과 인정에 더 집착하게 되었고 결국 그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맑은 정신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긴 시간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그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편안한 감각이었습니다. 눈을 감기 전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내일부터는 다른 시선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단순히 일이 아닌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겠다고. 어쩌면 이 여정이 저 자신을 다시 찾는 과정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인터뷰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질문이 아닌 진심 어린 호기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동안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청년 창업자들을 만났습니다. 교육 스타트업, 친환경 에너지 기업, AI 연구소, 그리고 작은 디자인 회사까지.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어요. 꿈이 있다는 것. 재현은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묻더군요. 요즘 뭔가 달라 보여. 한국이 마음에 드나 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고 있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말이야. 그날 저녁 미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촬영한 예고편 영상을 본 편집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죠. 잭, 이거 대박이야.
한국의 열정적인 젊은이들, 샌프란시스코의 스타트업 문화와 비교하는 특집으로 만들자고. 그런데 좀 더 자극적인 내용이 필요해. 실패담이나 거친 경쟁, 번아웃 같은 것들 말이야. 시청자들은 그런 걸 좋아하거든. 편집장의 말이 제 귀에 울렸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즉시 동의했을 거예요. 더 선정적이고 흥미로운 콘텐츠가 시청률을 올리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해볼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호텔방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을 바라봤어요.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할까요? 방송국이 원하는 자극적인 내용? 아니면 제가 느낀 진실된 이야기?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 농부들이었어요.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농사를 시작한 젊은이들이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시골에서 농사라니. 하지만 저희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이 이것이라는. 점심시간에 재현과 함께 식사하면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미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 더 자극적인 내용을 원하더라고. 재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해야지. 뭐가 더 중요한지.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태우의 눈빛, 청년 농부들의 진솔한 이야기, 그리고 매일 밤 제 귀에 맴도는 꿈이라는 노래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어요.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결정을 내릴 시간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닌 제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 될 것 같았어요. 아마도 시청률은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만들고 싶은 작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국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내 방식대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 그게 아니라면. 말끝을 흐렸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편집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결국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시청률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럼 계약을 파기해도 좋아. 제 대답에 재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야 진짜 잭 마이클스가 돌아온 것 같군. 방송국과의 계약을 파기한 후 저는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을 결심했습니다. 재현은 놀랍게도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 나도 도울게. 제작비가 문제였지만 재현이 한국의 몇몇 투자자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제 비전을 설명했어요. 한국 청년들의 진정한 꿈과 도전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성공 이면의 진짜 이야기를요. 놀랍게도 2명의 투자자가 흔쾌히 동의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제가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모습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색다른 시각이 필요했어요. 잭 씨가 바로 그런 시각을 가진 것 같네요. 다음 한 달 동안 저는 한국 전역을 다니며 더 많은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부산의 청년 어부들, 전주의 전통 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디자이너들, 제주도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이주민들까지 각기 다른 배경과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꿈을 향한 끝없는 열정이었습니다. 편집 작업은 서울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어요. 밤낮 없이 영상을 다듬고 내레이션을 녹음하고 음악을 선택했습니다. 다큐 제목은 더 드림 코리어로 정했어요. 그리고 배경음악으로는 당연히 조용필의 꿈을 사용했습니다. 재현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이 노래가 다큐의 핵심을 완벽하게 담아내는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는구나.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하다가 청계천으로 다시 찾아갔어요. 그날 밤 노래하던 노인을 찾고 싶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같은 장소에서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혹시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통역사를 통해 부탁드렸습니다. 노인은 흔쾌히 수락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박상현, 70대의 전직 음악교사였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여기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셨죠. 꿈이라는 노래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박상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삶의 원동력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은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지만 꿈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박상현 씨가 청계천에서 꿈을 부르는 모습으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제 내레이션을 더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꿈이었다. 편집 작업을 마치고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투자자들과 인터뷰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을 초대했어요. 90분 동안 상영된 다큐멘터리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많은 사람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태우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잭 씨, 우리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이었어요. 재현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해냈어, 잭. 이게 바로 진짜 다큐멘터리지. 다큐멘터리는 유튜브에 업로드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한 달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 대단하다. 진짜 감동적이다. 나도 내 꿈을 다시 찾고 싶어졌다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죠. 미국의 여러 영화제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다큐멘터리 섹션에 출품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저를 해고했던 방송국에서도 저에게 연락을 해왔죠. 우리 채널에서 방영하고 싶다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시카고의 어두운 아파트에서 술에 의존하며 살던 제가 이제는 국제적인 관심을 받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성공한 지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촬영이 아닌 저만의 이유가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왔을 때와는 달리 모든 것이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 출구를 나서자 재현이 반갑게 손을 흔들며 저를 맞이했어요. 왜 또 왔어? 다음 작품 구상 중이야? 재현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그냥 뭔가를 마무리하고 싶었어.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달 전에는 그저 낯설고 복잡한 도시였지만 이제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 되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찾았으니까요. 재현의 도움으로 짧은 여행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태우의 회사는 투자를 받아 더 큰 사무실로 이전했고 청년 농부들은 새로운 유기농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었죠. 태우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와 포옹했어요. 잭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공식적인 만남 이후 저녁에는 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열정 넘치는 대화 속에서 저는 따뜻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혼자 청계천을 찾았어요. 박상현 씨는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노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지역 노인센터에서 음악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천천히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어폰으로 꿈을 들으며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이제는 가사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했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이제는 그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각자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 바로 그 꿈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영화제 참석과 인터뷰 요청, 그리고 새로운 다큐멘터리 제안까지 갑자기 바빠진 제 일정을 보며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카페 창문 너머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시카고로 돌아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두운 아파트로, 그 쓸쓸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시카고로 돌아가되 모든 것을 정리한 후 다시 돌아오기로. 어쩌면 한국에서 아니면 다른 어딘가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다시 꿈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현에게 전화해서 제 결심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고 있었어. 너의 눈빛이 달라졌거든.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이 도시를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준 이곳을 천천히 눈에 담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마지막 내레이션을 떠올렸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나는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았다. 바로 나의 꿈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마지막 장면을 담았어요.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한국의 모습을, 그리고 그 위에 조용필의 꿈을 배경음악으로 넣을 생각을 했습니다. 시카고로 돌아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아파트 청소였습니다. 오래된 술병들을 버리고 먼지 쌓인 상패들을 닦았어요. 벽에 붙은 해고, 통지서는 떼어내고 대신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펼쳐 새로운 다큐멘터리 기획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주제는 분명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저의 여정이 이제는 더 넓은 세계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시카고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도시의 불빛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각각의 불빛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다시 시작이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시 카메라를 들 준비가 되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